명상 마음챙김의 기초 위에서 긍정심리를 할 때 그럴 때 집착하지 않고 욕구를 쓸 수 있죠. 근데 긍정심리에서는 마이너스를 제로로만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오히려 플러스로 내 내면의 건강한 욕구, 건강한 동기를 잘 발굴하고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와 씨름하지 마세요. 문제와 함께 사세요. 마음챙김이 도와줍니다. 사기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기를 만드는 거예요. 긍정심리는 EJ, 이열치열이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리고 열로서 열로를 다스린다. 욕구 생각을 쉬고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구 생각으로 욕구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웰빙 인지를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임에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 공부하시면서 내 마음이 성장하고 그와 함께 그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마음챙김 배웠지만 마음챙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0점 나, 훌륭하죠. 우리가 몰랐던 나의 어찌 보면은 중요한 기본적인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누구랑 비교하면서 자존감 떨어지고 그랬는데 기본이 나 바다네. 난 요 파도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체험으로. 계속. 그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몇십 년 동안 내가 가져온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나에 대한 개념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명상하며 마음챙김하고 0.나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만약에 저울이요. 0점을 잘 가리켜야죠. 5kg 올린 다음에 내려놓으면 0점으로 가야죠. 50kg 올려놨으면 50kg 딱 가리키고 내려놓으면 다시 0점으로 정확하게 가야죠.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저울이 0점만 가리켜. 정확한데 5kg 올려도 0점. 50kg 올려도 0점. 60kg 올려도 0점. 이건 저울이 아니죠. 오로지 편안한 그 0점 나에만 머문다면 그거는 바른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서원, 우리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나 욕구가 없으면 웰빙도 없습니다. 동상태이론. 그 건강한 욕구를 잘 세운다. 서원을 세우고 서원의 삶을 살아야죠. 마음챙김만, 명상만 하면 안 돼요. 이 삶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자기 나름의 서원을 강한 동기, 건강한 동기를 확립하고 잊지 않고 실천해 갑니다. 그런데 집착 없이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명상 마음챙김이 기초가 되죠. 그래서 명상 마음챙김의 기초 위에서 긍정심리를 할 때 그럴 때 집착하지 않고 욕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식물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식물 마음챙김 하지 마라. 그 건강한 동기를 써야 된다. 제가 학생들한테 마음챙김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해요. 자, 지하철에 앉아있다. 지하철 문 열리고 할머니 들어오시네. 마음챙김 합니다. 할머니 오신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네. 할머니 점점 더 가까이 오시네. 막 손에 땀이 나는 것 같네. 뭐 이러고 앉아가지고 관찰만 하고 있다. 이게 식물 마음챙김이야. 일어나서 내가 막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구나. 그 일어나서 새를 안내해드리고 그 서서 근데 할머니 고맙다는 말씀도 안 하시네. 내 마음이 좀 서운해하는구나. 그걸 관찰하면 되지. 그냥 앉아가지고 식물 마음챙기면 안 된다. 바른 동기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심리 그 바른 동기를 바른 욕구와 생각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공부의 출발, 자기 성장의 동기, 의식 성장, 영적 성장, 어떤 우리 내면의 성장 동기를 이제 확립해야겠죠.
그래서 바른 행위를 하면서 마음 챙김하는 것은 이미 뭐 우리 불가에서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팔정도, 또 대승불교 오게 되면 육바라밀, 제가 뭐 하나하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팔정도의 수행, 육바라밀의 수행, 그 정념, 삼마사띠, 기본적으로 그 바른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이 팔정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마음 챙김이 뭐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체 우리가 그 수행해야 할 그 큰 체계 속의 하나일 뿐입니다. 육바라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전체 속에서 조화롭게 수행해야 된다. 그 삼박자, 본다, 쉰다, 쓴다, 잘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챙김 긍정 심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그림에서 그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에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함께 할 때 마음 챙김 명상, 또 역시 마음 챙김을 긍정 심리를 하면서도 마음 챙김. 그냥 마음 챙김이 아니라 공회전을 하지 마라. 기아를 걸어야 엑셀을 밟을 때 차가 나가지. 기아를 걸지 않고 엑셀을 밟아봤자 붕붕 거릴 뿐 차는 조금 더 나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관찰, 오브저베이션만이 아니라 파티시페이션,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는. 근데 주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요리를 만들어 나가느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마음사의 이론으로 보자면 내 안에 여러 나들을 볼 줄 알고 잘 운영하는 거죠. 아주 유능한 감독이, 연출가가, 코치가 잘 사람을 쓰듯이 그 여러 나들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나를 자꾸 키우고 관을 자제롭게 한다. 관자재. 이 관자재의 경지가 아마 이 마음 공부 무림의 최고수가 아마 관자재의 경지가 아닐까. 관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긍정 심리는 그럼 뭐냐? 기존의 심리에서는 이제 뭐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하더라도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을 제로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을 이제 보통 사람, 정상인, 뭐 우울한 사람을 정상인,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긍정 심리에서는 마이너스를 제로로만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오히려 플러스로. 또 제로 상태, 우리가 병원에 안 간다고 다 건강합니까? 뭐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더 건강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역시 더 건강할 수 있는데 그냥 병원에 안 갈 정도다에 머물지 말고 내 내면의 건강한 욕구, 건강한 동기를 잘 발굴하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 훌륭한 그 뭐 아이돌 미리 발굴해서 키우듯이 내 안에 있는 건강한 나들을 바깥만 보지 말고 내 안에 건강한 동기를 찾아서 잘 키워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내면이 그 실현된다. 자기 실현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긍정 심리는 플러스 내면의 건강한 동기를 실현한다, 개화시킨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또 마이너스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 때문에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은 PTSD만 있는 게 아니라 PTG 개념도 있습니다. 외상 후 그 스트레스 장애만이 아니라 외상 후 성장, 그런 그 그로스, 그것이 이제 요즘 긍정 심리에서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고만고만 살다가 죽을 텐데 이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또 심리학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이제 긍정 심리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동양에서 보면은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가 살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요. 그걸 제가 자주 드는 그 긍정 심리의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욕실의 비유인데, 욕실에 곰팡이가 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닦아야겠죠. 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세제네, 세제로. 네. 그냥 손으로 닦는 게 아니라 세제를 쓰고, 또 맨손이 아니라 장갑도 껴야 되고, 소울도 있어야죠. 소울도 닦아야 되죠. 그래서 움직여서 닦아야 되는데, 닦는다고 또 그 다음에 안 피느냐? 시간 지나면 또 펴요. 그러면 또 닦아야죠.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아, 세제를 또 개발을 해. 이 세제를 개발했더니 그전에는 일주일 만에 또 다시 폈는데 이 세제를 쓰니까 한 보름은 깨끗해. 또 새로운 소를 개발했어. 이 소는 닦기 쉬워.
한 30분 닦아야 되는데 이 소를 쓰게 되면 10분만 닦아도 돼. 어떤 사람은 또 방법도 연구해. 야, 가로로 닦지 말고 세로로 닦아봐. 더 잘 닦여.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발전이죠. 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곰팡이를 해결하는. 이 곰팡이 피는 곳과 관계없는, 곰팡이 피는 곳이 아닌 남쪽 벽에 관심을 두세요. 남쪽 벽을 뚫습니다. 창문을 냅니다. 햇빛 들어옵니다. 곰팡이 필까요? 자, 무슨 세제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를 쓰느냐가 중요해요? 노메라, 노메라, 노메라. 무슨 소를 쓰느냐, 무슨 세제를 쓰느냐, 어떤 방법으로 닦는 게 좋을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더 이상 곰팡이 안 피니까. 이게 긍정심리 접근이고 굉장히 동양적인 접근이에요. 동양에서는 대중요법이 아니라 원인적인 요법이잖아요. 그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는 못 산다. 사기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기를 만드는 거예요. 햇빛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와 씨름하지 마세요. 문제와 함께 사세요. 마음 챙김이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동전에 비유하면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다른 쪽 면을 보면 받아들임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받아들임이고 받아들임이 된다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죠.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문제와 산다. 오히려 문제와 씨름하는 동안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그 문제 해결에 쓰이던 내 아까운 주의 자원이 그냥 소비되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 그 문제대로 두시고 내 건강한 동기를 살리는 거에 초점을 두세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불건강한 마음이 있어요. 못난 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늘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괴로워. 혹은 어떤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릴 시절에 어떤 안 좋은 경험, 아니면 왕따 경험 이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겪었던 경험, 고통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늘 그 생각을 해.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러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때 왜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친구들은 그랬을까? 늘 과거를 잊지 않고 곱씹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화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는 거죠. 불건강한 마음에 나의 아까운 주의 자원을 투자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 동기상태 이론에서 배웠죠? 네, 건강한 마음, 건강한 동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불건강한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건강한 마음들이 컸어. 그럼 불건강한 마음의 힘은 약화돼요. 불건강한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 이 건강한 마음들이 꽉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별 힘이 없지. 이 말씀은 제가 소금경에서 따왔다고 할 수 있어요. 소금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소금경이라는 곳에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지었는데 좋은 업을 지으면 행위를 하면 나쁜 업이 사라질까요? 부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서운해했겠죠. 내가 그러면 옛날에 지은 건 어쩔 수가 없구나. 다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착한 일을 해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또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한 스푼에 그 소금이 있다. 그것을 조그마한 물컵에 담그면 그 물컵에 그 물이 짜겠느냐 짜지 않겠느냐. 짜겠죠. 근데 이 한 스푼의 그 소금을 한강에, 겐지스강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한강에 넣으면 한강물이 짜지겠습니까? 네, 그와 같습니다. 긍정심리는 이제이 이열치열이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리고 열로서 열로를 다스린다. 욕구 생각을 쉬고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구 생각으로 욕구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우리 지난번에 명상 설명하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지만 하얀 북극곰 효과. 근데 슬쩍 감각의 문을 열어줘. 마음의 문을 열면 감각이 들어오면 욕구 생각은 빠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불건강한 욕구 생각이 있다면 건강한 욕구 생각을 들여오면 돼요.
얘를 밀어내려고 하면은 못 나갑니다. 얘하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얘한테 주의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걔를 그냥 두고 함께 사는 힘입니다. 마음 챙김의 힘. 내가 나의 아까운 주의 자원을 내 건강한 욕구 생각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원죄와도 같지만 이게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해. 그러나 복음과도 같다. 왜? 작기 때문에, 의식의 공간이 작기 때문에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욕구 생각을 들여오면 불건강한 욕구 생각은 점점 빠집니다. 그리고 소거되기 시작합니다. 없애려고 할 때는 오히려 못 나가고 버티는데 내버려두고 내가 건강한 욕구 생각을 살려주게 되면 이것들이 마음의 무대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무대에 어떤 나가 올라왔는지 종종 마음 챙김하세요. 지금 나는 어떤 나인가? 쪼잔한 나인가? 관대한 나인가? 분노의 나인가? 감사의 나인가? 종종 돌아보세요. 돌아만 보지 마시고 긍정심리와 함께 내가 건강한 나들을 쓰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웰빙 초점 전략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다 다루기에는 이제 시간이 모자랄 거고요. 한 가지만 음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스트레스 때도 마음 챙김하지만 웰빙 때도 마음 챙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족들과 좋은 식사를 할 때 문득 돌아보면 무탈하게 이 코로나 시기에도 아무도 아프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구나. 이 소확행이란 말도 있죠. 네. 그 내가 지금 이 잔잔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해요. 일종의 음미죠. 내가 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그 식사를 하고 있구나. 또 친구들과 담소를 나눈다든지 작은 일상에서의 어떤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마음 챙김의 어떤 음미가 함께 될 때 내 마음의 행복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그 웰빙에 주의를 보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또 고민되는 일, 과거 그 고장난 타임머신 타고서 후회와 원망으로 가 있거나 미래의 불안으로 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감각, 또 지금 여기에 그 웰빙에 초점을 두시게 되면 여러분 경험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웰빙 목록 기법 중에 이제 웰빙 행동 목록, 또 웰빙 인지 목록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 그 우리 시작할 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그 알아차림, 마음 챙김으로 내가 분노가 막 올라온 건 알아차렸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알아는 차렸어. 근데 여전히 이제 분노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알아차림 후에 도망가야 된다고 했어요. 어디로? 웰빙 행동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든지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뭐를 좋아한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음악 듣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잠깐 나가서 아파트 한 바퀴를 돌까요? 법륜 스님의 그 동영상 한번 볼까요? 그 남편하고 지금 막 화가 나 있다. 스톱.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순간에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옳다 좀 따지면 안 됩니다. 기분 일치성 효과, 첫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기억만 떠오르고 그러면 더 화가 나고 그럼 더 기분 나빴던 화나는 기억만 떠오르고 그러면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기억만 꽉 차게 되면 남편에 대해서 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판단 중지, 스탑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세요. 어디로? 웰빙 행동. 그래서 평소에 웰빙 행동 목록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안 떠올라요. 화가 날 때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그 좋은 웰빙 행동을 적어놓고 또 물론 웰빙 인지 기법 중에 웰빙 기억 기법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남편과 관계에서 남편에게 내가 감사했던 것들, 기뻤던 것들, 남편의 멋있었던 모습들 그런 거를 적어둡니다. 물론 나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다운될 때 보면 도움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웰빙 인지를 활성화시켜 주죠. 그래서 남편의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남편이 이런 적도 있었지. 왜냐하면 화가 날 때는 안 떠오르니까. 그걸 적어두게 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웰빙 인지 중에 웰빙 기억 목록에는 그 남편에 대해서 할 때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 미안했던 것들. 남편에게 미안했던 것들 적어둡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스탑하고 그 목록을 보세요. 좀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적어놓으세요. 안 적어놓으면 안 돼. 둔필승총, 둔한연필이 총명을 이긴다. 네, 적어두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남편이 그 공정한 정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 의식 공간이 작거든. 아, 남편이 이런 적도 있었지. 그리고 또 끝에 보면 내가 남편한테 미안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러면 그래. 남편이 설사 잘못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좀 품어주기가 쉬워지겠죠. 그럼 웰빙인지 또 웰빙 행동 또 특히 내가 뭐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스탑하고 법륜 스님의 거기 보면 많을 거야. 뭐 주제어 부부 싸움 일단 넣어보세요. 뭐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참 뭐 잘 말씀을 잘해 주셔. 그래서 보면 아 그거 하나 딱 듣다 보면 에이 그렇지. 또 마음이 또 쑥 내려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그게 무슨 방법이든 간에 뭐 기독교인들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같은 거를 딱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기분을 먼저 바꿔야 돼요. 기분을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동기 관리는 이제 그것도 들어가면 한이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접근 회피, 내재 외재. 접근 회피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그 동기랑은 뭐냐면은 욕구라고도 말을 하는데 일상용어로는 내 행동이 있으면 행동 뒤에 그 원인 되는 힘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한다, 예습을 한다. 왜 하느냐?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내가 아주 말을 잘했을 때 아이들이 존경의 눈을 보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존경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그럼 접근 동기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아 이거 내가 준비하느라 선생님이 아무개 너 해봐라 했는데 우물우물하고 말을 못했다. 선생님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아 끔찍하다. 학생들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아 창피하다.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피 동기죠. 그 두 아이의 마음의 상태가 같겠습니까? 네,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예습을 하지만 첫째 아이가 더 행복하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접근 동기로 해요? 회피 동기로 해요? 그래야죠. 자, 남편과의 만남은 주로 접근 동기로 만납니까? 회피 동기로 만납니까? 아이들과의 만남 어떻습니까? 아이들 밥 해주는 게 좋아서 막 밥 해주고 싶고 아 인터넷 보면서 요즘은 좋은 요리도 많은데 좀 알아보고 이거 해줘야지 코로나 시대에 좀 맛있는 밥 해줘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엄마니까 밥은 해줘야지 내가 정말 그 엄마로서 내가 정말 그 최소한 해주자 이건 무슨 동기입니까? 회피 동기예요. 내가 정말 문제되는 엄마는 안 되겠다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똑같은 요리하는 행위지만 삶의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접근이냐 회피냐 잘 보세요. 그럼 어떤 동기가 되겠습니까? 접근 동기로 잘 보세요. 마음 챙김으로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떤 동기로 살고 있나? 관계에서 어떤 동기로 사나? 내가 이 일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또 하나 이제 외재 동기, 내재 동기는 뭐냐면요. 그 자체가 좋아서 하면 내재 동기예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공부해. 그건 내재 동기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은 학점이 잘 나와. 돈을 준다 그래. 이거 요번에 몇 등 하게 되면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준다 그랬어. 그럼 외재 동기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재 동기로 하십시오. 외재 동기로 하다 보면 내재 동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 직업이 있다고 할 때 대부분 사람이 다 요즘 여자들도 직업이 있습니다만 직업 활동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들 그 음식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또 맛있고 또 영양을 통해서 우리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동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식당주인이라고 하자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왜 식당업을 합니까? 아, 돈을 많이 번대요. 이걸 하면은 요즘 잘 나가는 품목이에요. 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마음에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정말 즐겁게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해지면 좋겠다. 다르겠죠, 행동이. 마음도 다르고요. 훨씬 더 정성을 들일 것이고 또 영양 있는 음식을 준비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할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그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뭐 이런 걸로 회피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좋아서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직업 활동이지만 그냥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공덕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덕의 삶을 사느냐, 그냥 삶을, 돈 버는 삶을 사느냐, 그거는 단지 내 마음에서 결정돼요. 단지 내 마음 하나 돌리는 거에서 공덕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욕구를 잘 알고 욕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웰빙인지 기법에서는 이제 주로 꼭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웰빙인지를 일으켜 줍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여리입니다. 급여리는 그 세 가지 약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실 많은 일들이 별일 아닌 일인데 그것에 꽂히게 되면 별일이 됩니다. 제가 강의하러 들어가요. 요즘은 이제 주로 줌으로 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강의실 문 열고 들어가요. 앞에 선생님이 PPT를 안 끄고 갔어. PPT가 그대로 비치고 있어. 그리고 칠판에는 판서된 게 한가득 써 있어. 학생들은 다 고개 숙이고는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때 만약에 선택할 수 있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선생님이 왔는데 말이야. 그러고 있을 수가 있느냐? 누가라도 좀 닦아놓지도 않고 말이야. PPT도 안 끄고 말이야. 그냥 공부할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 좀 뜨악해 할 수도 있죠. 내가 켰나? 내가 판서했나? 왜 저러시는 거야? 그럼 학생들도 기분 나빠요. 선생님도 기분 나빠요. 그럼 강의가 잘 풀리겠어요? 두 번째 화살이죠. 첫 번째 기분 나쁜 거에 첫 번째 화살. 그것에 내 반응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을 내가 스스로 쏜 거예요. 그때 그럴 수도 있지. 뭐 무슨 일 바쁘다 보면은 그냥 애들 질문 답하다가 막 쫓기다시피 나가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애들은 요즘 뭐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칠판 지우는 게 습관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자기 뭐 급한 게 뭐 있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사실 이 일을 1년 후에도 기억할 만한 일입니까? 10년 후에도 기념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별일 아닌 일이고 어쩌면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안 좋았던 일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더 좋은 일로 나중에 전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화위복. 그러니까 일종의 마법의 주문입니다. 급여리. 딱 그 순간 마음 챙김의 힘이 강해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네 툭 하는 순간 두더지 잡듯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행력이 높지 않더라도 알아차림만 돼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순간 웰빙인지 자꾸 써서 습관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좋을 수도 있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 또 잘 풀리고 아이들도 막 좋아하고 하면 좋죠. 또 뭐 그 인연을 믿는 분이라면 인연과보.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인연과보라고 생각하신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냐. 두 번째 화살은 안 쏘시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뭐 하면서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을 겁니다. 또 배웠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후회할 수가 있어.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그런 뜻을 한 게 아닌데. 돌이킬 수도 없고.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곱씹어. 일하다가 또 곱씹고. 아침에 김 부장이 인사를 내가 했는데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일하다 말고 또 왜 무시했지? 뭐야,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지가 부장이지. 뭐 이러고 하루 종일 생각해.
배웠다. 내가 혹시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잖아요. 배웠다. 삶에서 배워가는 거죠. 성장 동기 있는 분들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연구해야 돼요. 학자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살려면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 잘하려면 연구하잖아요. 어떤 품목이 잘 나가지 연구해요. 어디가 먹기 좋지? 연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도 연구하는 자세,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웠다, 또 역지사지, 입장 바꾸는 연습은 정말 훌륭한 그 긍정심리의 훈련입니다. 그 입장 바꿔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웰빙 인지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웰빙 인지 기법은 묵상을 해야 돼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묵묵히 생각을 해야 돼요. 명상의 생각을 쉬고 비우는 것이라면 이 긍정심리는 쓰는 거잖아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멈추기만 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잘 써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스트레스 경험할 때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있다. 부부관계에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돌이켜 보십시오. 뭘 바래? 뭘 바래? 그 톤이 중요해요. 뭘 바래가 아니라 뭘 바래? 진짜 궁금해야 돼요. 동기상태 이론. 욕구가 없으면,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바라지? 내가 저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뭘 바라지? 뭘 바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자꾸 마치 스님들이 화두를 들듯이 자꾸 천착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관련해서 수용의 외입니다.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스트레스겠죠. 당신은 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왜? 그 왜라고 했습니다만 궁금한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 이걸 저항의 외라 그래. 저항의 외. 근데 똑같은 글씨로 쓰면 똑같아. 남편이 왜 맨날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올까? 말하는 톤이 달라져. 왜 그럴까? 남편은 왜? 연구한 자세에서 이건 수용의 외야. 왜 남편은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올까? 그리고 또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남편이 술 먹고 밤에 늦게 들어오면 화가 날까? 왜 아이가 공부하라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내가 왜 화가 날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왜 나는 아이가 공부 안 하면 컴퓨터 게임은 화가 날까? 그러다 보면 자기의 진정한 건강한 동기가 나와요. 내가 아이한테 바라는 게 뭐지? 내가 아이한테 뭘 바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이의 저 모습에서 그 화를 경험하는가? 뭔가 좌절되는 거니까 화를 경험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동기를 세워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현명한 지혜로운 나가 양성될 수 있죠. 그러니까 웰빙 인지 훈련을 통해서 지혜로운 나를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자비 수행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감사는 이미 내가 충족된 동기를 재활성화하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의 달인들은 이미 끝난 동기 좌절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근데 감사는 반대로 나의 동기 충족된 것들. 내가 지금 아프지 않은 것. 동기 충족된 거예요. 내가 어디 아파봐요. 여러분 치통 있었고 치과 다녀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가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만 안 아프면 정말 세상 행복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동기 충족을 재활성화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의 달인들은 동기 좌절을 재활성화한다면 이 감사는 동기 충족을 재활성화해요. 이것도 묵상, 묵묵히 생각해 봅니다. 내 조건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건 비우는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이에요. 묵묵히 생각하는 긍정심리의 수행입니다. 이걸 통해서 감사를 깊이 느껴야 돼요. 이 감사는 나에게도 또 내 주변 사람한테도, 나에 대해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감사를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이 말 안 하고 있지만 속말을 합니다.
셀프 토크를 해요. 네. 뭐 과거에 후회를 하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속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 지하철에서 다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다 속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말을 바꾸자. 속말을 감사의 속말, 자비의 속말. 자비가 뭡니까? 따뜻한 마음, 또 품어 안는 마음, 고통을 줄여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자비 기원이라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감사의 말, 또 자비의 말,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잘 그리면서 나의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그걸 빌어주는 거죠. 그건 자비 기원입니다. 그것은 여기 건평행성이라고 하는 자비 문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자기 자비, 타인을 향한 타인 자비. 나를 향해서는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성장하기를. 이때는 이 건강한 내 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의 욕구를 써야 되는 거고 그 인지, 그 생각을 잘 써야 돼요. 그 이미지를 잘 그려서 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타인 자비. 꼭 자기 자비 하신 후에 타인 자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이 환하게 웃는 그 미소 띤 얼굴을 그려보면서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성장하기를. 이 자비 문구로는 보통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는 문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구를 쓰지 않고 성장하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없을 때도 있잖아요. 큰 스트레스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부러 고통이란 말을 쓰기보다 그러니까 건평행성, 내 마음의 건평행성의 별이 빛나기 바래요.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용어보다 일부러 그런 고통을 떠올리는 것보다 내가 성장하기를 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통받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 그걸 먹이 삼아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명상하고 마음 챙김 명상하고 자비 기원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출퇴근할 때 출근할 때 자기 자비 또 출근하면 만날 사람들이 있죠. 회사의 동료 직원들 또 그 상사 부하 얼굴 떠올리면서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기원해 줍니다. 또 퇴근할 때는 오늘 수고한 자기 자비. 그러니까 감사와 자비를 함께 하면 좋아요. 수고했다. 김정호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오늘 또 강의하느라 수고했다. 스스로 말을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남편이 그냥 식사 차려주면은 고맙다는 말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고맙다는 말 달라요, 느낌이. 저는 꼭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꼭. 그래서 스스로에게 습관 들이세요. 자기 칭찬해주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물론 타인에게도 자기 자비, 자기 감사, 자기 감사, 자기 자비, 타인 감사, 타인 자비 이런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등 뭐 회의할 때 상담할 때 뭐 등등 뭐 자주 쓰시면 좋습니다. 누구 만나기 전에 하면 좋아요. 끝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요거는 뭐냐면은 그 미끼 먹인데요. 자주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있어. 남편이 뭐라고만 하면 내가 화가 난다든지 아이의 어떤 행동. 요즘 보면은 이제 젊은 어머니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양육이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해도 힘든데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그래서 낮버 반반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버럭버럭, 밤에는 또 반성하고 막 후회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잘 보고 그걸 어느 때 내가 화가 올라오는지 그 미끼를 잘 확인하고 그 먹이로 바꾸는 그러한 그 것을 필요로 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네요. 여러분이 그 수행하다 보면은 잘 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훌륭하다. 내 스스로 칭찬하고 싶고 그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그 좋은 그 피드백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좋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하고 예를 들어서 8주 프로그램 했다. 좋은 경험했죠. 근데 멈추게 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몇십 년을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또 이 마음 공부하다가 한 소식 했다. 내가 뭘 깨달은 것 같다. 여러분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놓으면 떨어지죠. 이게 뭐 예쁜 리모컨은 안 떨어지고 못생긴 리모컨은 떨어지나요? 관계없어요. 모든 물질은 지구를 향해서 떨어집니다. 중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업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업이 뭡니까? 행위죠. 까르마. 내가 한 행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업력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뭐 공부하다가 뭐 어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업력이 엄중합니다. 끝없이 마음 공부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들 게임처럼 몬스터와 싸우면서 제거하면서 득템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성장하듯이 그 삶이라는 게임에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 공부하시면서 내 마음이 성장하고 그와 함께 그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